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좋은산성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허태영 과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관절염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무릎 인공관절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대답을 가지는, 게다가 요즘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무릎 관절염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절염은 관절에 오는 염증이죠. 그래서 관절을 많이 쓰고 그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닳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지우개를 비비면 지우개가 깎이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골이 깎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무릎은 다른 관절과 다르게 체중 부하를 받치고 있는 하지의 관절입니다. 하중을 안 받고 있는 일종의 떠있는 관절이라고 하는 상지 관절과는 관절 자체의 부하 자체가 다르고 관절이 받는 압력 그리고 무리 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지 관절 중에서도 고관절, 발목 관절은 무릎에 비해서 관절 모양 자체가 이렇게 속해 모양이거나 격자 모양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즉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관절이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에 비해서 이렇게 평평한 편입니다. 흔들리기 쉽고 깎이기도 쉽습니다. 이렇듯 평평한 무릎 관절 구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즉 쿠션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판이나 잡아주는 십자인대, 그리고 주위 인대 연골이 더 중요하며, 이에 대한 수술 및 치료도 많이 이루어지는 게 무릎 관절이고 무릎 관절의 특징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주위 연골, 인대에도 문제가 생겨서 연골이 더 깎여서 통증이 심해지고 O자형 다리 같은 변형도 심하게 되면 인공관절을 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격차가 있지만 주로 50대 이후에 관절염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 내리막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픈 증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리막만 걸어갈 때 아프다가 좀 더 심해지면 오르막을 오를 때도, 평지를 걸을 때마저도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관절이 붓고 관절 내에 물이 차고, 그래서 더 심해지면 관절이 굽히고 펼 때 관절 내에 모래가 끼인 듯한 긁히는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걷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게까지 됩니다. 이런 이제 후자에 가까울수록, 최종 단계에 이를수록 이제 수술적 치료를 더 고려하게 됩니다. 무릎을 많이 굽히는 자세를 피해야 하고, 내리막길 같은 무릎에 강한 체중 부하를 가하는 동작 및 운동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쪼그려 앉기라든지 양반다리를 피하시고, 방바닥 생활인 좌식 생활도 자제하시고, 식탁 생활, 침대 생활 등 서서 활동 주로 하는 입식 생활을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무릎 관절의 수호신이라 할 수 있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쉽게는 평지 걷기부터 조금 욕심을 더 내며 무릎을 펴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나 제자리 자전거, 수영 등은 무릎 부하도 적으면서 체중 부하도 적으면서 대퇴사두근 등의 무릎 근육을 키울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 차원에서 등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사실 내리막길 같은 많은 등산길이 무릎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면 나름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보강 운동을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사실 신체 진찰과 기본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진단에 많이 대부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평소 같지 않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나이를 떠나서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엄청 비싼 검사를 하지 않고도 무릎 상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점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시라면 무릎 인대 등이 손상되었다면 향후 조기 관절염이 올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빨리 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통증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제한되어서 무릎 주위 근육이 감소돼 가지고 무릎 기능이 더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라든 수술적 치료라든 통증을 빨리 낮추고 기능의 약화를 막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수술적 치료까지 경험해서 고려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증 및 신체 진찰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지만 통증이 신체 진찰 및 엑스레이와 너무 안 맞을 때는 MRI를 찍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CT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무릎 관절염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통증과 신체 진찰, 엑스레이 통해서 진단에 접근하고 무릎 관절염의 경우에는 먹는 약, 주사 치료를 통해 70% 가까이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먹는 약과 주사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격리하면 먹는 약을 더 먼저 권유하게 됩니다. 이미 먹는 약 및 주사 치료를 많이 시도했으며 주사 치료의 효과가 없고 주사 치료의 간격이 더 좁아진다면 주사로 치료되지 않는 병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MRI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무릎은 평평한 관절이고 반월사 연골이나 십자인대, 측부인대 등 여러 인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O자형 다리 같은 하지 정렬 병령이 오면 관절염이 더 가속화됩니다. 이러한 주위 조직 손상, 정렬의 손상 및 이상이 있을 때 교정을 하게 되면 관절염이 확연히 늦출 수가 있고 인공관절 역시 끝까지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심화되어서 MRI를 촬영해 보니 반월사 연골판 손상이 있어서 반월사 연골 봉합을 통해서 반월사 연골을 더 오래 보존하고 관절 연골의 마찰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고 인공관절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렬이 이상할 경우에도 정렬을 바르게 하는 절골술을 통해 관절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하며 정형외과 전문의 치료와 좀 더 친해지는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증 없이 당연히 본인 관절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다만 통증 없이입니다. 통증이 생기면 운동 제한이 생기고 갈수록 관절 주위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술할 정도의 방사선학적 이상이 있어도 약이나 주사 치료를 통해 버티는 경우도 제 환자 중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지고 물이 차서 주사 치료의 간격이 갈수록 좁아지면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관절의 평균 수명은 약 20에서 25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을 고려하셔서 60세 이전의 환자는 인공관절을 가급적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80대 이상의 환자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수술 전후 관리를 통해서 무수혈, 무릎 인공관절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 80대 환자분이라도 건강한 무릎으로 남은 1, 20년을 보내는 게 보행도 촉진시키고 해서 골다공증 예방 및 허리 등 다른 관절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으려면 인공관절에 맞게 무릎 뼈를 자르게 됩니다. 환자별로 뼈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인공관절의 사이즈를 정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를지 절삭할지가 중요한 수술적 의사결정인데 로봇 인공관절은 미리 찍은 CT를 통해서 환자 해부 정보를 다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르면 되고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인공관절 임플란트를 할지 미리 측정해서 계획하여서 시뮬레이션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술방에서도 무릎 주위에 센서를 부착해서 인공관절 수술 후 환자가 느끼는 인공관절의 타이트함 정도, 각도 정도를 실시간으로 수술 중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대보면서 타이트함 정도를 실시간으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의 수술방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인공관절의 미세한 변경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집도의 경험도 반영한 로봇의 힘도 빌려서 최적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존 인공관절보다 환자의 뼈 및 조직 손상도 훨씬 덜하고 골수관의 기구 삽입도 없어서 출혈도 훨씬 덜 발생해서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관절을 쓰실 수 있는 한 최대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상식적이고요. 다만 아픈데도 참고 쓰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고 있는 통증이 기능을 악화시키고 활동을 위축시켜 근육을 악화시키고 무릎 관절을 더 악화시킵니다.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가셔서 MRI를 꼭 찍지 않으시더라도 먼저 통증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 보존적 치료도 효과가 없는 상태로 너무 수술을 미루는 것만도 반드시 답이 아닙니다. 최대한 예방하시고 보존적 치료를 통해 오래 쓰시고 필요할 때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 통증 있는 관절이 아니라 건강한 관절로 다른 전신의 건강도 100세까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좋은 삼성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과장 허태영이었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